뭐 아시겠지만 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를 벌었으며 이 씨는 조금 더 번 걸로 안다 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네.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차나도 이시안입니다. 성탄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바로오토 덕분에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즐거워야 할 성탄절 연휴에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이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촬영은 영상을 쓰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인터뷰를 했으나 쓰지 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추측하건대 인터뷰 다음 날까지 본인의 급여 내역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 지인들에게 판매한 내역들을 보내오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을 가입시켰는지가 사기를 알았다 몰랐다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바로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가족들 명의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한 바로오토 근무했던 근무자들에 의하면 보통 딜러가 월 1,000에서 2천만 원을 벌었고 이 이사는 월 2천에서 5천까지도 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본인은 절대 월 500 이상은 번 적이 거의 없다.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오토 직원들이 지금 자신이 받아왔던 월 급여를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월 1,000, 2천 벌었다면 욕먹을 게 뻔한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 일반 딜러들보다 이 이사가 작게 벌었다? 과연 사실일까요? 당연히 더 많이 벌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요? 영상을 쓰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굳이 이 씨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터뷰 내용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표정, 말투 모든 게 담겨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은 바로오토 피해자분들 그리고 이 씨에게 계약한 피해자분들은 꼭 사실을 알고 싶고 영상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씨에게 계약한 분들은 모든 분들이 캐피탈 계약 시 이 씨가 절대 이명 계약은 아니다 라고 캐피탈 쪽으로 얘기하게끔 코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사가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우시면 보증금을 100만 원 올릴 때마다 2만 원씩 이제 추가 지원금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처남한테도 얘기를 하셨대요. 그 딜러가 천안분도 계약을 하셨어요? 처남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넣어놓고서 아예 네. 돈 안 내고 타시는 분도 많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선생님은 보증금 얼마나 맡기셨어요? 저는 지금 총 9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천안분은 보증금 얼마나 맡기셨어요? 처남은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한 4천 몇백 맡긴 것 같고요. 그럼 두 분이 합해서만 보증금이 1억이 넘어가네요? 그쵸. 훨씬 넘어가죠, 지금. 1억 3천 넘어가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BMW 파이낸스에서 연락이 몇 번 왔었거든요. 계약을 하면 해피콜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그때 제가 한테 이거 누가 봐도 사실 이명 계약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오토랑도 계약서를 썼는데 그거를 제 명의로 또 BMW 파이낸스랑 또 계약서 또 쓰는 거잖아요, 이 차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명 계약이라 생각 찜찜하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BMW 파이낸스에서 이제 회피콜 할 때 혹시 다른 업체랑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게 있냐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사가 그냥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씨한테 계속 물어봤겠죠. 이것저것 막 계속 질문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니까 이 씨가 이제 막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라는 개그맨이 어쨌든 제 딜러니까 저 믿고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도 컸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하도 고민하니까 고객님 그냥 저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고객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 하는데 그냥 거기서도 이제 넘어가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했거든요, 진짜로. 저 믿고 하시면 된다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인터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담았는데 본인이 이제 이걸 쓰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불리한 정황 증거가 나왔겠죠. 근데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소송에 도움이 된다 그러고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제 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차나도 이시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심이 많이 크실 텐데 죽겠습니다.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서포트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이 씨랑 직접 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이동 이사하고 차를 3건 했죠. 제 거만 3건 했고 네. 제 친구 거도 해주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나서 보증금이 얼마 걸려 있으세요? 계약서 보니까 1억 6,800인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맡긴 보증금이요? 예. 이
씨를 통해서 계약을 하신 거고 다. 예예예. 와 진짜 이게 돈보다는 멍청하게 제가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게 속상하고 짜증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씨를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 뭐 이제 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피해자분들의 좀 의견이 듣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씨를 통해서 계약한 계약자분들의 말이 좀 듣고 싶어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때는 뭐 자기도 몰랐다고 해도 저는 제가 생각은 그래요. 자기는 몰랐다고 해도 진짜 몰랐어도 이 이면 계약이라는 거 캐피탈에 저한테도 이제 증거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세 건 네 건을 하면서도 계속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면 계약 아니라고 대답해라. 왜 그래야 돼요? 이러면 이런 게 이면 계약 아니에요? 이런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이게 심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심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저도 찝찝하지만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또 진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지시를 직접 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법적 조치 등을 감수를 했기에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을 빌미로 영상을 쓰지 말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하루하루 힘들어 죽어갑니다. 본인은 본인 일에 책임을 분명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오토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기당하신 많은 피해자분들이 댓글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부디 앞으로는 피해자들을 비난하시지 말고 가해자들에게 비난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내용이 너무 많아 1부, 2부로 나눠서 올립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같이 인터뷰를 보시죠. 저 혼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저기서도 제가 있긴 한데 최대한 이 혼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요? 네, 그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위해서야 아니면 아니요, 그냥 본인의 얘기를 지금 다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집중이 돼야 좋지 않을까요? 됐어? 저도 그러면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예, 녹음을 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저도 뭐 녹음을 하고 네, 우선 그 모든 촬영은 동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예. 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네, 저도 좀 보고요. 네, 그 동의하에 송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뵙게 돼서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너무 답답하고 좀 죽을 것 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먼저 제 예, 그거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내가 안 걸리지? 여기. 일단은 뭐 그러면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요. 네, 네, 뭐 아시겠지만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먼저 그냥 지금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를 믿고 계약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지금 제가 너무 저 혼자 이걸 감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일단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일단은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한 점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의 심정으로 일단 질문을 몇 개 뽑아왔습니다. 그거를 일단 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이 씨의 예, 또 하고 싶은 말들 제가 한번 싹 담아 드릴게요. 예. 바로오토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제가 코로나 시점일 거예요. 네. 코로나 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개그 콘서트도 없어지게 되고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한 게 한 그게 2020년 5월인가 였던 것 같아요. 20년 5월이면 연차로 이제 한 3년 정도? 그쵸. 네. 네. 그 20년 그때가 몇 년도였지? 20년 5월인지 19년 5월인지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횟수로 3년이 좀 넘은 3년이 좀 넘었어요. 이제 막 4년 차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내년이면 아마 4년일 겁니다. 내년 5월 정도가. 아직도 바로오토가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저는 뭐 중고차 이런 관련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방송 일만 계속 하다가 네. 이제 와보니 뭐 회사에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런 저는 뭐 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회사에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차나드님이 올리신 영상을 보면서 네. 몰랐던 부분을 좀 많이 알게 된 거죠. 이게 사기다라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일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바로오토에서? 그쵸. 네. 예, 뭐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 네. 그냥 안전한 회사인가 보다, 그렇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게 아직까지 뭐 한 건의 피해 사례가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 영상을 보고 나신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바로오토에서는 지급 정지를 공식화했죠, 이제. 월 납부료라든지 예,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환불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라든지. 이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좀 다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사 일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약간 떠나 있는 상황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급 정지나 뭐 이런 게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저는 그럴 일은 없는데, 이럴 일은 없고 우리가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이거는 대응책에서 내는 방법이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네. 분명히 피해자들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미 생기고 있죠. 예. 네. 그렇게 돼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 그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제가 우려했던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났고, 그럼 현재는 사기가 맞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에 아예 모를 때는 네. 이게 대표님께서 이거를 다루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차나도의 첫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네. 제가 분명히 이 씨에게 전화를 드리고 저희가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회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나는 딜러로서 이런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확신을 주셨는데, 네. 그때는 왜 그렇게 확신을 하셨던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아직까지 그런 사례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뭐 괜찮은 수익 구조로 뭐 일어나고 있다. 저는 뭐 회사의 그런 자본적이나 뭐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아무런 피해 사례가 없으니 잘 운영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대표님께서 이게 첫 질문처럼 이게 사기인지 알고 있으셨으니까 라고 했을 땐 저 또한 당혹스러운 거고, 저도 지금 생각에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의 매뉴얼대로 그냥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거고요. 그 뭐 중고차 딜러로서 수익 구조를 알고 있느냐, 저는 그때 말씀드린 솔직한 심정은 제가 그렇게 또 대답했던 것 같아요. 차가 들어오게 되면 차도 이렇게 당연히 다른 구조로 팔리고 뭐 경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또 중고차 상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팔면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렸고, 이 일련의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평균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오토에서 차량을 판매를 직접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입차 말고 국산차 기준으로 네. 보증금을 많이 맡겼을 때는 네네. 월 납부금이 0원인 상품용 차들이 많았거든요. 아, 네. 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뭐 1,000만 원 걸 걸 3,000만 원 거시면 3년 동안 0원에 이용하실 수 있다. 네. 실제로 그거는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런 그쵸. 게 있었다. 네네. 그러면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공짜로 타는 건데, 계약자들이 네. 그렇게 공짜로 탈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건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어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었어요.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송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네. 방송을 오래 하다가 이 중고차 쪽으로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런 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이제 많이 몰랐어요. 근데 보증금을 많이 맡기면 원료용료가 뭐 0원이 된다라는 점은, 보증금을 많이 맡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은행이라고 치면 그런 보증금으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 많이 맡기니까 회사에서도 지원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맡기면 이게 돈이 당연히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잖아요. 네. 많다 보면 그 구조상 그런 보증금들이 맡겨지면은 그렇게도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다른 사업으로 더 많이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뭐 사업들이, 저는 그런 사업들이 다 뭐 얘기만 듣는 거니까 네. 잘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모든 걸 봤을 때 그게 뭐 마이너스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면 벌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도 했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좀 수익 구조가 생기겠구나, 왜냐면 수출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거기 뭐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디테일하게는 아예 모르니까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네. 바로오토에서 근무하시면서 네. 본인이 네. 이 씨가 직접 한 달에 몇 대 정도 판매를 하셨어요? 저는 많이 팔 때는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 때는 그래도 뭐 6대, 7대.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뭐 방송 일을 하려고 조금 그랬던 때도 아예 뭐 못한 적도 있고요. 아예 못한 적도 있고,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3대 정도 이상은, 3대 정도는 한 것 같아요. 3대 이상은. 한 달에?
세대가 한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세대 정도. 근데 많이 팔 때도 많이 팔지만 네. 저는 또 그 바로오토 내에서 그 수많은 딜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직원이 없었거든요. 네. 혼자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프리랜서 개념으로 혼자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오토 내에서도 바로오토 직원이지만 직원을 둔 직원들도 있었나요? 팀장급들이 있죠. 네. 팀장들이 있죠. 바로오토에서 총 근무했던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바로오토에서 그래도 직원들은 한 딜러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딜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까지는 그래도 얼추 한 20명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딜러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계셨어요? 그냥 뭐 네. 사무장이나 그다음에 그 홍보팀들 네. 그렇죠. 바로오토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 자기가 바로오토에서 14일날 네? 14일날 퇴직 통보를 받기 전까지 네, 다 잘렸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네, 네. 근데 그날까지 근무를 했었다. 예, 뭐 2, 3년, 뭐 1, 2년 근무한 사람들이 몇 명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통 한 달에 평균 1,000만 원 미만 버는 직원은 없었다고 보고,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보통 1,000에서 2,000만 원 사이를 벌었으며 이 씨는 조금 더 번 걸로 안다 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네.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누가 얘기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이 없다고요? 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한 취지는 일단 뭐 수습 기간이나 이런 딜러들을 제외한, 예, 그냥 그렇죠. 정상적인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간 적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적도 많아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뭐 2,000만 원 이상 벌어갈 거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혼자 하니까 네. 그 정도 벌겠구나.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방송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저도 직원을 좀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아는 동생을 최근에 이제 같이 하자. 연락이 먼저 와서 그래 그럼 해볼래?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물어봤어요. 직원들에게. 네. 평균적으로 왜냐면 이 동생한테도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네. 제 사비가 들더라도 물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 추산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년을 통틀어서 토탈적으로 뭐 350에서 400 정도 버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 이상을 버는 친구도 있었고, 뭐 1,000만 원 넘어간다 뭐 이거는 저는 뭐 거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얼추 계산했을 때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잘 파는 친구들은 진짜 잘 팔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씨는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평균 월급을 얼마 정도 받으신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요즘 들어서는요. 네. 평균으로 보면은 한 그래도 500 이상은 됐던 것 같고, 토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오히려 더 전이 더 초반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버셨을 때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뭐 차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차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잘 될 때는 그래도 뭐 2천 가까이도 번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평균 2천은 아닌데 네. 잘 벌 때는 2천도 벌었다. 그게 몇 달은 안 될 겁니다. 네. 네, 뭐 한두 달 뭐 그렇게 벌었던 적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때 한번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아니, 차를 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면 중고차 하는 사람들은 뭐 이걸로도 얼마를 벌고 뭐 얼마를 벌고 한다고 하니 많이 팔게 되면 그 정도 벌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일을 좀 거의 못했죠. 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좀 바로 잡고 싶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인터뷰를 응하신 거고. 근데 직원들이 했던 얘기랑 다르단 말이죠. 지금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네. 받은 월급 급여 명세서를 다 받았어요. 네. 계좌이체가 돼서 들어오니까. 네. 이 씨도 추후에 이거를 그럼 계좌이체를 받은 월급 명세서를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 말이 좀 안 믿기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안 믿긴다기보다는 누구의 말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